근데 이제 배달이 이제 죽어버리니 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게 클릭이나 이런 걸 해도 이제 예전의 기술들이 먹혀지지가 않는다. 깃발로 승부를 하고 배달팁이나 이런 것들로 풀다가 음식 배달은 기술을 못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서 성과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성과율은 한계선만 잡으면 돼요. 어렵네요. 대학교 상권 해놨어요. 그 중에 지금도 권리금 서울에 1억씩 1억 2천씩 받는 곳들은 비즈니스 상권이다. 비즈니스 상권 1등, 주거 상권 2등. 지금은 제가 찾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네, 대표님 그 컨설팅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 이분은 현재 족발 프랜차이즈 초기 단계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배민 로직이 변경되면서 이제 신규 매장들은 울트라콜을 신청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장들이 노출이 거의 되지 않아서 네.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민 로직 하에서 신규 매장이 이제 노출 및 주문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나 전략이 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음식 배달로 통일됐고 네. 제가 그 강의한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 요기요. 이 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분이십니다.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가게 배달과 음식 배달을 같이 했다가 이제 로직이 바뀌니 우리 가게 클릭이나 이런 걸 해도 이제 예전의 기술들이 먹혀지지가 않는다. 이제 왜냐? 다수의 브랜드에 대한 깃발로 승부를 하고 배달팁이나 이런 것들로 풀다가 음식 배달은 기술을 못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가클이나 채소 주문 금액이나 맛이나 표지 광고로 이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자체 브랜드의 파워가 이제 더 형성화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일시적인 부분이 됐으면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족발이라는 브랜드는요, 제 생각입니다. 배달에 거의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족발을 먹었죠. 근데 족발 프랜차이즈는 보통 이제 배달로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달이 이제 죽어버리니 더 오프라인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배달은 제가 앞전에 해드린 그 배민 그 컨설팅 있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개념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점주님들께 이거는 이까지 세팅을 하셔라 하고 점주님들이 오프라인과 포장을 유도하게끔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컨셉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제 오프라인과 포장을 확충시키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당근, 네이버,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표지와 이거를 날려야 되겠죠. 내가 담고 있는 이 브랜드의 특성을 광고업체들한테 맡겨서 그걸 어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족발이 맛있는 집이다 라는 것은 요즘은 족발이 거의 맛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엄청 잘하는 것들도 많죠. 그러면 이제 노포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족발을 걸치는, 그러니까 이제 족발은 밥에 대한 느낌이 많은데 이제 술상처럼 차리면서 족발을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좀 변화돼야 돼요. 족발 하나 하면 우거지탕을 하나 준다거나 감자탕을 하나 준다거나 그걸 하나 세트 발효로 들어가서 원가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서 술은 조금 싸게 팔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족발을 먹으면 감자탕을 하나 준대. 술값은 다른 데 5,000원인데 3,500원이네 라고 키워드를 잡고 전 프랜차이즈 점주님들께 네이버 플레이스, 당근, 인스타그램을 만들게 하셔서 거기다가 표지로 우리는 와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감자탕을 먹으면서 해장도 할 수 있는 족발집이다 라고 들어가면서 인스타나 바이럴을 풀기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배달, 쿠팡, 음식 배달 요기요는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 기본으로 해서 내가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매체다 생각을 하고 영업 자체를 오프 쪽으로 이제 확충해 나가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먼저 잡고 컨셉을 그 다음에 전체 광고를 해주면서 또 점주님들이 할 수 있는 개인 당근, 인스타, 네이버 표지에 컨셉을 집어넣어서 유발시켜야 돼요. 근데 우린 포장은 배민보다 10% 싸다 15% 싸다 아예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25%니까 한 20% 할인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 가서 족발을 먹으려면 금액이 보통 한 4만원 45,000원이죠. 양을 좀 줄여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면은 족발 다 못 먹습니다. 양 자체가 양을 좀 한 30% 줄이고 그 다음에 감자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젓갈류들 시간이 오래 안 가고 완전 가공품들을 세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성비 있으면서 소주 한 잔 걸치면서 고기도 같이 먹고 밥도 나중에 감자탕에 볶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면 오프라인 활성화되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포장도 해가고 와서도 소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은 자동적으로 그 전에 배달에 영위를 했기 때문에 배달 기술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셉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살리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서 성과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성과율은 한계선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성과율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려면 광고비를 계속 때려 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순수익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점주님들은 더 마진이 안 남을 것이고 잘 남지 않는 구조에서 계속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폐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성이란 무엇이냐? 포장, 홀, 매출을 활성화시키면서 다각화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초기 확장 단계잖아요. 네. 가맹본부도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극복한 이렇게 경험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배달이 활성화가 좀 돼 있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열면은 그래도 4천 몇백은 오픈이 되는 시기였죠. 지금은 그래도 4천 넘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변곡점에서 10개가 들어가는 시점은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사장님이라면 일단은 외주 업체로 음식을 먼저 세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점주님들한테 자 사장님 우리 이제 오프라인 합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외주업체 바이럴 팀의 매장 몇 군데를 촬영을 하라고 합니다. 그다음 돈을 줘서 퍼뜨려요. 그러면 일단은 홀과 포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배달은 어느 일정적인 시설 유지금만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폐점률을 없애면서 재점수를 늘려나가면 또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못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만 생각하고 있는 숙제가 아니라 전 프랜차이즈의 숙제예요. 근데 대형 업체일수록 사실 조금 덜하다 이거죠. 지금은 뭐냐면 정부와 이 미국에 대한 부분이 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도와주면 풀려요. 왜냐면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정부는 외국에 대한 것들을 방어하면서 나라에 빛을 지면서 그것들을 이제 방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무상으로 좀 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자영업에 대한 부양 정책을 한다거나 그다음 수수료를 좀 깎아주려는 그런 제재 방안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은.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체적으로 도생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면 그러려면 자체 도생은 뭡니까? 매장 하나에 배민에 연결돼 있는 고리를 적정하게 이용하면서 자기의 브랜드에 대한 진짜 찐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시기예요. 근데 이게 돼버리면 나중에 정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관세가 안정화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 경쟁력. 어차피 안정화가 되는 것은 도와주는 개념이고 지금은 자체 경쟁력으로 안 도와줘도 살아남게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배민의 수수료율이 악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점주님들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제 홀, 포장, 배달, 자사앱들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땡겨요, 요기요, 뭐 배민, 쿠팡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네이버 플레이스까지 다 사용하고 그 중에 홀, 포장 이런 것들은 또 분개해서 주면서 다 채널로 들어가는 역량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도와줍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은 제가 찾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지금은 원론적인 것부터 강화시켜 나가면서 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강해지면 저희 지금 이제 한 100개 정도인데 150개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지금 갈림길이에요. 잘하면 네. 좋은 방향으로 가서 더 갈 텐데 안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내리막길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대학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네. 학기 중과 방학이 나뉘어서 6개월은 유지가 되지만 6개월은 아주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네. 메뉴는 탕류를 팔고 있는데 네. 이런 상권, 이런 업종에서 조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좀 있을지 요청 주셨거든요. 6개월은 방학이다. 6개월은 방학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아닌 시기가 요 날이죠. 그죠? 요 날이죠. 근데 이제 장사를 6개월도 더 잘해서 평균치를 맞추고 싶으시다. 근데 그렇지. 탕 종류다. 네. 술집의 탕 종류인가요? 아니면은 밥을 먹는 탕 종류인가요? 뭐 하여튼 둘 다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대학가는 보통 밥집도 많지만 술집이 거의 많죠. 네. 이제 사실 뭐 요 잘 되는 시기는 안 건드린다고 생각을 해도 배달해야 됩니다. 배달 포장. 내 상권이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면 대학교가 여기예요. 장사는 여기밖에 못 하잖아요. 오프라인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네. 주택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권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오프라인이라. 보증금, 권리금, 월세로 네. 인해서 평수로. 그러면 이제 이 상권을 헤쳐나가려면 여기 영업을 해야 되는 것밖에 있지 않지 않나요? 그게 배달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배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 개발하거나 뭐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샵인샵을 하거나 네. 배달로 하거나 그리고 여기서 뭐 탕 종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덮밥을 같이 한다거나 김치찌개 전문점을 한다거나 요새 뭐 배달 이런 것도 김치찌개 전문점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수육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이게 개발을 해야 되죠. 이게 한계가 있죠. 대학교 상권은 한계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있을 때는 활기가 차지만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죠. 옛날 대학교 상권이 아니죠. 요즘은 술을 먹는 문화나 이런 것도 다 달라졌죠. 옛날에는 소주, 제 때는 그랬어요. 소주 맨날 먹고 막 뭐 못 먹네 잘 먹네 이거지만 요즘은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주류 문화의 고급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주 한 잔 먹을 것을 하이볼을 먹거나 소주 한 잔에 레몬 슬라이스랑 탄산수를 섞어서 주류에 대한 즐김이 깊어졌다는 거죠. 높아진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주류 병 한 병씩 파는 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적게 먹어도 즐길 수 있고 아니면은 고급적인 술, 맛이 있는 술, 향과 맛이 들어간 술을 판매를 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다. 그거에 맞게끔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학생들 돈 없죠. 네. 금액도 낮아야 되겠죠. 어렵네요. 대학교 상권이 하셨어요. 비즈니스 상권, 주거 상권이 가장 좋긴 하다. 그중에 지금도 권리금 서울에 1억씩, 1억 2천씩 받는 곳들은 비즈니스 상권이다. 비즈니스 상권 1등, 주거 상권 2등, 3등이 대학 상권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요 공백기와 여기서도 올라운드로 칠 수 있는 건 새로운 제품으로 인해서 같이 하지만 지금 탕 종류를 하기 때문에 탕 종류와 어울리는 지금 조리 시스템에서 해서 메인을 분산시켜버리는 것도 좋아요. 탕은 정말 맛집이 아니면 찾아가기 힘들어요. 요즘 밀키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웬만한 맛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속 시원한 대구탕 같은 탕 종류의 끝판왕, 생선으로 만들 수 없는 그 깊이가 아니면 조미료의 발달로 요즘은 사실상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졌죠. 아니면 무한리필집을 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필살기를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